집에 혼자 돌아온 첫날 밤은 고요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이들 울음소리도 며느리의 잔소리도 아들의 한숨소리도 없었다. 그냥 조용했다. 이렇게 조용한 밤이 언제였던가? 소파에 앉아 허리를 조심스럽게 기대며 창밖을 봤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가족이 있겠지.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지.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아니, 외로웠지만 편했다. 이상한 감정이었다. 외로운데 편하다니? 휴대폰을 봤다. 준혁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집에 잘 도착하셨죠? 불편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답장을 하려다 말았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 응, 괜찮아. 그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만 쉬자. 내일 생각은 내일 하자. 아침 8시. 휴대폰이 울렸다. 준혁이었다. 엄마, 나 준혁이야. 응? 뭐야?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진통제 먹고 자느라 깊이 잤나 보다. 엄마, 오늘 하루만 좀 서윤이 봐주실 수 있으세요? 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서윤이가 감기 걸려서 어린이집 못 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오늘 회사에 꼭 가야 해서요. 준혁아, 나 퇴원한 지 이틀밖에 안 됐어. 알아요, 엄마. 근데 정말 급해서요. 오늘 하루만요. 오늘 하루만. 그 말을 들으니 화가 났다. 의사 선생님이 6주 동안 무리하지 말래. 아프게 하란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같이 있어만 주시면 돼요. 답도 수진이가 해놨고요. 엄마, 제발요. 저희 정말 곤란해요. 나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엄마, 계세요? 안 돼. 네? 안 된다고. 나 아직 아파. 엄마, 미안하지만 다른 방법 찾아봐.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아들한테 거절한 게 처음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가 잘못한 건가? 너무 냉정한 건가?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이 생각났다. 본인 건강이 우선입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허리가 옥신거렸다. 또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엔 수진이었다.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받았다. 어머니,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오늘 서윤이 좀 봐주실 수 있으시죠? 수진아, 나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어머니도 집에 계시잖아요. 서윤이도 아파서 그냥 누워만 있을 거예요. 같이 있어만 주시면 돼요. 그래도. 어머니, 저희도 정말 급해요. 오늘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요. 빠질 수가 없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가 안 도와주시면 저희 정말 큰일 나요. 어머니도 손주잖아요. 손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손주니까 당연히 돌봐야 한다는 거였다. 수진아, 미안한데 정말 안 돼.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누워만 있으래요? 그럼 서윤이랑 같이 누워 계시면 되잖아요. 아, 정말.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다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조심 안 하셔서 다치신 건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 정말 곤란해요. 나도 곤란해. 나도 아파. 어머니, 미안하지만 안 돼. 다른 방법 찾아봐. 전화를 끊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어머니가 조심 안 하셔서 다치신 건데.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손주를 지키려고 내가 다쳤는데 그게 내 잘못이란 거였다. 그날 오전 내내 전화가 울렸다. 준혁이, 수진이, 또 준혁이. 나는 받지 않았다. 받으면 또 설득당할 것 같았다. 결국 점심쯤에 준혁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결국 수진이가 반찬했어요. 승진 심사 중인데 정말 큰일 났어요. 엄마 때문에 저희 정말 힘들어요. 엄마 때문에. 나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그냥 휴대폰을 엎어놓고 소파에 누웠다. 허리가 아팠다. 마음도 아팠다. 내가 잘못한 건가? 그 생각이 계속 들었다. 하지만 순이 말이 떠오르었다. 손주 사랑과 네 건강 둘 중 하나 선택해야 할 때가 온다. 나는 내 건강을 선택했다. 그게 잘못인가? 금자야! 초인종이 울리고 순이가 왔다. 순이야, 어떡해? 걱정돼서 왔지. 혼자 있으면 힘들잖아. 순이는 장본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다. 반찬 좀 해놨어. 냉장고에 넣어둘게. 고마워. 순이는 부엌에서 이것저것 정리하더니 나한테 왔다. 금자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들네가 계속 전화해. 또? 애 봐달라고? 응. 순이의 얼굴이 굳었다. 너 거절했어? 응, 했는데 잘했어. 순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금자야, 넌 아무 잘못 없어. 네가 회복하는 게 우선이야. 근데 수진이가 회사에서 반찬했대요. 승진 심사 중이래요. 그게 네 잘못이야? 아니지만이 아니야. 전혀 네 잘못 아니야. 순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금자야, 저 사람들은 네가 예스라고 할 때까지 계속 압박할 거야. 네가 무너질 때까지. 절대 무너지면 안 돼. 네가 노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저녁 7시쯤 집 전화가 울렸다. 집 전화는 거의 안 울리는데? 받았더니 서준 목소리였다. 할머니, 서준아. 할머니 언제 와? 나 할머니 보고 싶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할머니도 보고 싶어, 서준아. 그럼 내일 와. 할머니 밥 먹고 싶어. 엄마가 해주는 거 맛없어. 할머니, 내일 와줘, 응? 뒤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다. 서준아, 할머니 바쁘시대. 끊어.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서준이가 보고 싶다고 했다. 밥을 먹고 싶다고 했다. 나를 필요로 한다고 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그날 밤은 잠을 잘 수 없었다. 서준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할머니 언제 와? 나 할머니 보고 싶어. 나는 침대에서 뒤척였다. 허리가 아팠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손주들이 나를 찾고 있는데 나는 여기 편하게 누워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시계를 봤다. 새벽 2시. 나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밖을 봤다. 아파트 진지가 조용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새벽 2시에? 받았더니 준혁이었다. 엄마, 왜 이 시간에? 죄송해요. 깨운 거 아니에요? 아니, 잠 안 왔어. 엄마, 서윤이가 아파요. 가슴이 철렁했다. 많이? 열이 39도예요. 약 먹였는데 안 내려요. 계속 할머니 찾고. 엄마, 제발 한 번만 와주실 수 있을까요? 서윤이가 할머니 아니면 안 돼요. 준혁아, 병원은 갔어? 응급실 갔다 왔어요. 감기래요.
근데 서윤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어서.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내일 아침에 갈게. 정말요? 감사해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결국 또 가게 됐다. 아침 8시 나는 준혁이 집 앞에 서 있었다. 허리가 아팠다. 여기까지 걸어오는 것도 힘들었다. 하지만 서윤이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안 올 수 있겠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할머니! 서준이 뛰어왔다. 할머니 왔다. 서윤아, 할머니 왔어. 서윤이가 소파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발갛고 축 늘어져 있었다. 서윤아, 나는 서윤이에게 다가갔다. 안아주고 싶었지만 허리 때문에 안을 수 없었다. 대신 이마에 손을 얹었다. 뜨거웠다. 할머니. 서윤이가 작은 소리로 불렀다. 응, 할머니 왔어. 할머니 아파? 응, 할머니 허리 아파. 나도 아파. 서윤이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눈물이 났다. 이래서 못 끊는구나. 이 작은 손을 놓을 수 없구나.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서윤이 옆에 있었다. 소파에 앉아서 허리가 아파도 서윤이를 돌봤다. 물도 먹이고 약도 먹이고 이마에 물수건도 올려주고. 준혁이와 수진이는 출근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오늘 하루만이에요. 오늘 하루만. 또 그 말이었다. 서준이는 어린이집에 갔다. 나는 서윤이와 단둘이 있었다. 오후쯤 서윤이 열이 조금 내렸다. 할머니 배고파. 뭐 먹고 싶어? 죽. 나는 부엌에 갔다. 죽을 끓이려고. 하지만 쌀을 씻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허리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왔다. 아! 할머니! 서윤이가 놀라서 소파에서 일어났다.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일어날 수가 없었다. 할머니, 할머니! 서윤이가 울기 시작했다. 나는 간신히 휴대폰을 꺼내 순이한테 전화했다. 순이야, 나 좀 도와줘. 30분 후 순이가 왔다. 금자야! 순이는 나를 일으켜 세워 소파에 앉혔다. 아이고, 내가 뭘 했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미안, 서윤이가 아프다고 해서. 금자야, 너 정신 차려. 순이가 화를 냈다. 너 이러다 진짜 평생 못 일어나. 의사가 뭘 했어? 6주 동안 절대 안정이라고 했잖아. 알아. 근데가 아니야. 순이는 서윤이를 봤다. 서윤아, 할머니 많이 아프셔. 할머니 좀 쉬게 해드려야지.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순이는 나를 데리고 내 집으로 갔다. 침대에 눕히고 파스를 붙여주고 물을 떠다 줬다. 금자야,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해. 너 이대로 가면 평생 아파. 아니, 어쩌면 걷지도 못할 수도 있어.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네가 그렇게 되는 거 보기 싫어. 제발 너 자신을 좀 지켜.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순이 말이 맞았다. 이대로 가면 안 됐다. 순이가 간 후 나는 혼자 누워서 생각했다.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다. 허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서윤이를 돌보고 싶었지만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 정말 선택해야 했다. 손주를 포기하거나 내 건강을 포기하거나 둘 다는 안 됐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준혁이한테 문자를 보냈다. 준혁아, 오늘 정말 힘들었어. 나 더 이상 손주 돌볼 수 없을 것 같아. 미안하지만 다른 방법 찾아봐.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못 돌봐. 전송.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이제 정말 나를 지켜야 했다. 이틀 동안 준혁이한테서 연락이 없었다. 수준이한테서도 없었다.
그냥 조용했다. 나는 집에서 쉬었다. 순이가 매일 와서 돌봐줬다. 금자야, 잘했어. 네가 바보 아니야. 고마워, 순이야. 뭘, 이럴 때 친구지.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준혁이가 찾아왔다. 혼자였다. 엄마, 왔니? 준혁이는 소파에 앉았다. 표정이 어두웠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했어요. 준혁이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아프셨는지 생각 안 하고 계속 부탁만 했어요. 수진이랑도 싸웠어요. 엄마한테 너무했다고. 나는 아들을 봤다. 준혁아, 나는 손주들이 미운 게 아니야. 알아요, 엄마. 나도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근데 내 몸이 안 돼. 알아요, 엄마. 이제 알아요.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저희가 어린이집 연장간 신청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수진이 친정에서 도와주기로 했고요. 엄마는 이제 푹 쉬세요. 건강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하시면 돼요. 준혁이가 일어섰다. 오늘은 사과하러 왔어요. 그리고 엄마 사랑한다는 말 하러 왔어요. 나는 눈물이 났다. 나도 사랑해, 준혁아. 준혁이가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하지만 이번엔 외롭지 않았다. 조금 후련했다. 퇴원한 지 2주가 지났다. 허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아직도 아프지만 예전보다는 나았다. 나는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다. 순이가 알려준 운동이었다. 금자야, 이렇게 조금씩 하면 회복돼. 무리하지만 마. 응, 고마워. 순이는 자주 왔다. 함께 차도 마시고 산책도 했다. 천천히 내 속도에 맞춰서. 준혁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렀다. 혼자. 수진이나 아이들 없이. 엄마, 이거 반찬이에요. 수진이가 만들었어요. 그래요? 고마워. 엄마, 건강은 좀 어때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다행이다. 천천히 회복하세요. 그리고 갔다. 예전처럼 뭘 부탁하지 않았다. 그게 좋았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가도 될까요? 준혁이가 전화했다. 30분 정도만요. 엄마 얼굴 보고 싶다고 해서요. 그래. 토요일 오후 준혁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할머니! 서준이와 서윤이가 뛰어왔다. 우리 서준이, 서윤이. 나는 소파에 앉은 채로 아이들을 맞았다.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무리였다. 할머니, 우리 요즘 어린이집 늦게까지 있어. 그래? 재미있어? 옹, 친구들이랑 놀아서 좋아. 아이들은 밝았다. 할머니 없이도 잘 지내고 있었다. 그게 다행이면서도 조금 쓸쓸했다. 30분이 금방 지났다. 애들아, 이제 가자. 할머니 쉬셔야 해. 준혁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 그래, 할머니도 빨리 나아서 또 보자. 문이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제는 혼자인 게 무섭지 않았다.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의사 선생님이 MRI를 보며 말했다. 다행히 잘 회복되고 있어요. 이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그런데 할머니, 앞으로도 조심하셔야 해요. 다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순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많이 좋아졌대. 다행이다. 순이가 내 팔을 잡았다. 금자야,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응, 좋아. 우리는 함께 걸었다. 천천히 내 속도에 맞춰서.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가 있고, 나를 이해해주는 아들이 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것을.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허리는 아직도 가끔 아팠지만 마음은 편했다.
창밖을 봤다. 달이 밝았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이제 시작이야. 나를 위한 삶. 눈을 감았다. 내일은 순이와 함께 공원에 가기로 했다. 천천히 걷기. 내 속도로. 그게 내 새로운 일상이었다. 손주를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 둘 다 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세상은 선택을 강요했죠.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나를 선택했어요. 그게 이기적이라면 이제는 이기적으로 살겠어요.